건강동화 순이와 훈장님의 황제내경 읽기 제8화 활기찬 일상과 시선의 전환. 오늘은 순이가 아침에 훈장님께 공부하러 왔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점점 울긋불긋해지는 단풍 구경에 서당으로 오르는 골목길이 순이에게 새롭게 느껴졌다. 순이는 어제 잠을 푹 잔 덕분인지 컨디션이 참 좋았다. 서당에 도착한 순이는 훈장님께 인사드리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보고 질문을 하였다. 훈장님, 저번 시간에 기백이 황제에게 전해준 이야기의 다음이 참 궁금해요. 계절이 바뀔 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조심하고 생각을 허무로 돌리고 마음을 잘 간직하면 병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오른 것일까? 의문이 들어요. 훈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이가 참 좋은 질문을 하는구나. 물론 생각을 허무로 돌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지에 이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누구나 생각을 허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단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깊은 고민과 골똘한 생각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지고 잊을 때가 있단다. 가장 쉽게는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침이 되면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게 된단다. 우리 모두는 생각을 허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다. 순이가 훈장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며 또 질문을 했다. 기백이 이야기한 염담 허무하야 진기종지하야 정신내수하니 병안종래리오 란 말, 즉 생각을 허무로 돌려서 진기가 따르게 하여 정신을 지켜내면 병이 침입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네요. 참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훈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순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에 나온단다. 선생님께서는 황제내경인 내경소문의 상고천진론을 펴고 기백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뜻이 한가해져 욕심이 적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며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운이 펴지도록 해서 그 하고 싶은 것을 따르도록 하여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편하다는 특징이 있단다. 마음이 편안하니 자연스럽게 욕심이 적어지고 그에 따르는 두려움과 불안도 적어지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마음 수양이 되면 육체가 피로해도 마음이 부지런해져서 육체가 마음을 따라준단다. 피로를 느끼는 장기는 주로 간인데 간은 아침을 담당한단다. 마음 편히 푹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아침이 상쾌하고 그에 따라 간 기운도 쭉 펴져서 육체의 피로를 금방 회복시키게 되지.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르게 되는데 마음속에 고심이 생겨서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밤에 잠도 깊게 못 자서 쉽게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단다. 반대로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그때그때 할 일을 딱딱하고 고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단다. 순이가 훈장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하고 잠을 푹 자는 것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소신껏 하고 편안하게 잠들고 또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편안한 일상생활이 이렇게 건강에 중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훈장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기백의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셨다. 그렇단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살아간단다.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일을 욕심내고 편안하게 자기의 것이 펼쳐지도록 몸과 마음의 기운을 쓴단다. 절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지.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44장에서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하늘과 땅과 같이 오래 할 수 있다고 했단다. 그러므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의복을 형편대로 맞춰서 입고 그 풍속을 따라서 같이 즐거워하고 높고 낮은 사람이 서로 비교하며 바라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순이가 기백의 이야기를 듣고 명랑해졌다. 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어진 음식 맛있게 먹고 계절에 맞게 옷 잘 입고 요즘의 풍속 속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일을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이야기네요. 훈자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래, 이것을 만족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지. 노자의 도덕경 46장을 또 인용해 볼 수 있지. 인간의 재앙은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인간의 허물은 욕심대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자기 밖의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으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하지만 자기 안의 마음, 자기 안의 마음 안의 것은 무궁무진하고 그것을 단서 삼아 한 올 한 올 끄집어내면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단다. 훈장님께서 다시 기백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그러므로 즐길 거리와 욕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고 음란하고 간사한 것이 그 마음을 현혹하지 않아서 어리석든 지혜가 있든 착하든 안 착하든 모든 사람이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도와 함께 합니다. 100세가 가까워도 동작이 쇠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 덕이 완전하고 위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자님께서 기백의 이야기를 풀어주셨다.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상 깊지. 좋은 것, 욕심나는 것은 모두 눈에 비치지. 그런데 수양이 된 사람은 외부 사물에 그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고 해. 자신의 일과 분수와 하고 싶은 것에 힘쓰는 것은 외부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야. 수양을 해서 밖으로 치성하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단다. 모두 생각을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신의 생명력에 출렁이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시선이 바뀔 수 있단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단다. 너의 육체를 완전하게 하고 너의 생명을 끌어안고서 너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살려고 경영함이 없도록 하여라. 성인은 배를 채우고 눈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시선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단다. 순이가 훈장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야기했다. 자신의 것과 자기 밖의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어요. 늘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끌어안아 보라는 말도 참 간절하게 다가와요. 순이는 오늘 공부하며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 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명랑하게, 가뿐하게, 즐겁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눈을 피로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인상 깊었다. 순간 며칠 전에 봤던 핸들이 반대로 된 자전거 영상이 생각났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이야기가 꼭 핸들이 반대로 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여겨졌다. 순이는 어제 잠을 푹 자서인지 훈장님과의 공부가 더욱 재밌고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샘솟는 것 같았다.